21년도 해외 주식 거래 대금 1위 키움증권이 미국 주식이 처음이라면 누구나 40달러 드려요. 지금 바로 국내외 통합 MTS 영웅문의 스샵을 다운받아 40달러 받아가세요. 해외 주식은 원금 손실 발생 가능하며 그 결과는 투자자에게 귀속되오니 유의하세요. 네, 월스트리트 모닝 브리핑 함께하고 있는 시간 7시 8분 지나고 있고요. 이번에는 캐나다 현지로 네.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불러주시죠. 교수님 나와 계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이양양입니다. 네. 전 교수님 죄송합니다. 전 교수님. 위원님이죠, 예, 위원님. 위원님. 예, 우리. 저는 지금도 교수님이라 부릅니다. 아, 그래요? 예. 싫어하시던데 교수님 호칭을. 한 번도 저한테 그런 내색한 적이 없으신데요. 대놓고 말씀하셨잖아요. 나는 그렇습니까? 교수가 아니다. 정 교수다. 예. 위원이라고 전 교수. 불러달라. 아, 위원님. 예, 예, 위원님. 주세요. 예, 위원님. 네. 네. 날씨 혹시 위원님 거기 어떻습니까? 오늘 10도 정도 되는 것 같은데 여기도 좀 많이 풀렸습니다. 영상 10도요? 네네. 한국도 어제 낮 기온이 영상 8~9도까지 올라가더라고요. 내일은 12도까지 올라갑니다. 진짜요? 빨리 오셔야 됩니다, 위원님. 한국으로. 네, 예. 우리 위원님이 빨리 컴백하는 그날을 기다리면서 예. 오늘 시장 이야기 하나씩 풀어볼까? 오늘 시장 괜찮았어요? 예. 네, 앞선 이시안 인대표께서 대표님. 말씀하셨지만, 네, 인플레이션 큰 폭 하락에 지금 베팅을 하고 있는 거죠, 현실적으로요. 네. 많은 사람들이. 네, 그러면서 중요한 건 나스닥이 4일째 반등했는데요. 저 좀 깜짝 놀랐습니다. 시장이 얼마나 어려웠는지 4일 연속 상승이 이렇게 어려울 줄 몰랐습니다. 9월 이후 처음이란 걸 오늘 확인하고요. 깜짝 놀랐는데요. 이게 실제로 2021년요. 재작년 11월 29일로 제가 기억하는데 그때 나스닥이 사상 최고가를 갖고 한 번도 간 적이 없거든요. 그만큼 시장이 아주 어려운 거가 지금 1년 3개월째 계속 되고 있다라고 보셔야 되겠고요. 네. 그러다 보니요. 우리가 200일선을 장기선이라고 얘기하잖아요. 미국에서요. 200일선 위에 있는 나스닥 종목이 아직도 10개 중에 4개가 안 됩니다. 그러니까 10개 중에 6개는 아직 그 엄중한 200일선 밑에 있다는 것인데요. 10개 중에 4개가 된 것도 앞서 말씀드렸던 2021년 11월 이후 처음 있을 정도로 그만큼 시장이 여전히 쉽지 않은 와중에서 지금 4일 연속 상승부터 기특하다라고 보셔야 되겠고요. 네. 하나 더 보면 저희가 이제 작년 6월 때도요. 200일선에 맞고 떨어졌고요. 작년 11월, 12월에 잇따라서 200일선 잠깐 돌파했다 밀리고 돌파했다 밀렸었는데요. 이번에 다시 한번 200일선을 돌파를 시도하고 있습니다. 제가 차트 잘 안 보여드리면 제가 한 게 아니라 제가 갖고 온 건데요. 소위 고점을 잇는 선도 지금 바로 위에 붙어 있고요. 200일선이 그림에서 보시면 초록색 선인데요. 200일선에 바짝 다가서 있습니다. 오늘 종가 기준으로 제가 보니까 3,983포인트 정도, 3~4포인트 정도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되면 내일이요. 그러니까 오늘 밤이죠. 오늘 밤 내일 새벽에 한 20포인트 정도만 올라가면 다시 한번 200일선을 터치는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여하튼 이 선 자체가 좀 무거운 건 사실이다. 그렇기 때문에 벌써 웰스파고에서도 여기서는 좀 더 못 사겠다라는 얘기를 할 사람도 분명히 있다라는 거 참고하시면 좋겠고요. 어찌되었건 10년물 금리가 오늘 좀 제법 좀 떨어지는 모습을 보여줬고요. 반면에 미국 달러는 보합 정도로 일단 마감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반면에 최근 들어서 금은 아주 강한 흐름인데요. 금도 오늘 보합, 거의 플러스 마이너스 하다가 거의 움직임이 없는 채 어제 수준에서 거의 끝났다라고 보셔야 되겠고요. 다만 최근에 이제 상품 시세, 그러니까 경기 회복과 관련된 상품이 좀 회복하고 있는데요. 원유는 이제 워낙 많이 떨어진 상태에서 조금 올라가고 있지만 구리 혹시 요즘 얘기가 슬슬 나올 텐데. 구리 가격이 올라가고 있어요. 네, 구리가 작년 6월, 5월, 7월 이후 제일 높은 수준까지 올라가고 있습니다. 이것은 금도 그렇지만 그리고 구리 이런 것들은 결국 글로벌 경기의 한 축이죠, 한 축. 중국의 리오프닝에 대한 수요 회복 이것이 결국 유가 그리고 구리 가격에 좀 영향을 미치고 있다라고 일단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자, 이 가운데 이제 오늘 밤 10시 30분이죠. 맞습니다. 우리나라 10시 반. 시각으로는 CPI 발표가 예정되어 있는데 일단 월가의 전망이나 뭐 어떻게 또 시장이 반응을 할지 그에 대한 전망도 좀 나와 있다고요. 네, 이 부분 좀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앞선 코너에서 워낙 자세히 말씀드렸는데요. 일단 참고하시면 이제 표부터 하나 제가 찍어드릴 테니까요. 표 보시면 2012년부터 작년 12월까지의 매월 전년 동기 대비 CPI 표입니다. 그래서 이제 작년에 이제 12월과 지금은 작년 연간 하반기 정도 남아있기 때문에 과연 그 숫자가 몇 포인트 찍힐지 여러분들이 채워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필요하신 분 통계니까 캡처 그냥 간단하게 해두시면 되겠고요.
월가의 컨센서스는 앞선 코너에 나왔지만 CPI 헤드라인 6.5%, 근원이 5.7인데 골드만삭스는 이거보다 조금 더 위에 아래로 보고 있습니다. 근원 같은 경우는 조금 더 아래쪽 보고 있고 헤드라인 이거보다 조금 위 정도로 보고 있는데 앞선 코너에 얘기 나왔지만 JP모건은 지금 확률상 보면 6.4에서 6.6 정도가 3분의 2 정도 확률이고 만약 이 정도만 나오더라도 1에서 2% 올라가는데 그게 오늘 상선 반영됐다고 하면 이 정도 6.5 정도라면 크게 움직이지는 않을 수도 있다라고 보셔야 되겠습니다. 반면에 6.6, 6.7 이상 만약에 7, 뭐 근처로 가면 어제 오늘 올라간 거는 다 마이너스로 흘러나갈 개연성을 우리가 배제할 수 없다. 다만 그렇게 크게 올라가지는 않을 것 같아요. 분명히 추세적으로 좀 떨어지는 건 여러 다른 기관에서도 그렇게 보여주고 있는데 하여튼 열려 있다라고 보셔야 되겠습니다. 주거비가 이제 앞선 쉘터에도 영향이 많이 나왔지만 결국 진로 인덱스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좀 더 현실적인 것은 많이 이제 상승률 둔화되거나 떨어지고 있는데 공식적인 건 아직 추세적으로 보면 인플레이션 자체는 상승률 둔화는 돼 있지만 아직까지는 살아있다라고 보셔야 되겠습니다. 다만 여기서 흥미로운 걸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다수 의견은 여전히 이제 그래서 쉘터 비용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봐야 된다는 건 맞는데 약간 다른 시각도 있다는 걸 오늘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네. 뱅가드 글로벌 체크온 리서치 대표분 얘기가 되겠는데 이 얘기를 오늘 비슷한 톤을 월스트리트 저널에도 집중적으로 소개를 하고 있는데 그 얘기를 잠깐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시라고 말씀드립니다. 지금까지 주거 비용이 중요했다는 겁니다. 분명히 중요한데 많은 사람들의 심리에서 이미 주거 비용은 꺾였는데 공식적인 통계만 아직 덜 잡혔다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였냐면 서비스 비용이었다는 겁니다. 서비스 비용이 뭐겠습니까? 결국은 먹고 마시고 뭐 여행 가고 이럴 때 되는 비용이잖아요. 네. 서비스 비용 중에서도 여기서 저도 처음 본 개념인데 주거 비용을 뺀 거로 봐야 된다는 거예요. 주거 비용 뺀 거. 그러니까 주거 비용을 뺀 소위 코어 서비스 지수. 약간 어렵죠. 코어 서비스인데 그 중에서 주거 비용을 뺀 거가 진짜 우리가 주목해야 된다는 건데 이게 많이 떨어지는 것을 주목해야 된다는 얘기죠. 이것이 바로 지난 주말에 있었던 고용보고서에서 말이죠. 저희가 접계 곱중이 임금 상승률이 둔화됐잖아요. 네. 쉽게 해서 커피숍, 네, 그렇죠. 햄버거 가게, 레스토랑에서 그런 일하시는 분들이요. 네. 아니 호텔, 바에서 일하시는 분들의 임금 상승률이 둔화됐는데 그 부분이 영향을 미친다 안 미친다? 그거를 우리가 눈으로 한번 확인하자.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거에 주목을 하고 지금 쉘터보다는 이거를 좀 봐야 된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네. 참고적으로 주거비 제외 근원 서비스는 우리 이런 거 잘 안 보거든요. 부사님들 거 잘 안 보시잖아요. 처음 봅니다, 저는. 저도 솔직히 처음 봤죠. 예, 예. 10월 달에 5.5%가 플러스 났고요. 11월에 4.73%인데 그게 바로 왼쪽 그림입니다. 왼쪽 그림인데 여기서 쑥색으로 보이는 겁니다. 초록색? 그 코어 서비스 중간에. 익스크루딩 하우징인데 이게 많이 올라다가 떨어지기 시작했는데 이게 내일 어느 정도 떨어질 수 있는지. 그러면서 이걸 갖고 월스트리트저널 제목으로 이렇게 잡았어요. 슈퍼 코어 인플레이션이라니. 슈퍼 코어 인플레이션 말이 그냥 코어 아니고 슈퍼죠, 슈퍼. 슈퍼 근데 핵심은 주거 비용은 이제 빼자. 주거 비용이 아니라 진짜 이게 줄어들면 진짜 좋은 거다 얘기. 바로 이것 때문에 바로 이런 논리 때문에 제롬 파월 의장도 고용 보고서를 중시하고 있다 이런 논리거든요. 그래서 내일을 아마 저도 어저께까지는 부장님도 아마 쉘터로 봤는데 쉘터보다 이거를 좀 봐야 된다는 주장도 있다는 거. 이런 거 다 흥미로운 부분이기 때문에 신기해서 저도 한번 오늘 소개해드렸습니다. 이 인플레이션 지표 내용도 쪼개서 내용들을 좀 면밀하게 네, 볼 필요가 그러니까요. 있는 것 같은데 맞아요. 우리가 항상 주거비는 뭐 좀 레깅이 있다, 좀 몇 개월 뒤에 반영될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할 게 아니라 그거를 제외하고 수치가 어떻게 나타나는지 진작에 봤어야 되지 않을까 그런 그렇습니다. 생각이 좀 듭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각 은행에서 예상하고 있는 CPI치인가요? 이 지표는 맞습니다. 뭐죠? 예, 고용 보고서는 이제 네. 그 노동부에서 이제 공식 발표하는 거 되겠고요. 네. 그 외에 이제 매일매일 이제 집계하고 서치하는 곳이 있습니다. 그게 이제 대표적인 곳이 클리브랜드 연방은행에서 하는 인플레이션 나우캐스트입니다. 이거는 이것도 매일매일 하고 있고요. 지금 12월, 1월, 12월 이미 지났지만 자기네들 1월 걸 이미 발표하고 있는데요. 네. 12월 거 이 중에서 12월 걸 보시면 이거 여러분들 그냥 그대로 찍으시면 그대로 쓰시면 구글에서 하시면 바로 보이는 건데요. 헤드라인 CPI가 6.64, 근원 CPI가 5.87, 그리고 제일 오른쪽은 1월치인데요. 1월치도 더 떨어지고 있다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요. 그렇지만 지금 이 수치 자체는 앞서 보였던 호세서보다 약간 위에가 있다고 보셔야 되겠고요. 또 하나 다음 페이지는 저희가 얘기했던 그게 좀 준비가 좀 안 되어 있는 것 같은데요. 거기 나오네요. 트루플레이션이요.
트루플레이션 5.73%까지 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많이 떨어지는 건 맞는데 어느 정도 떨어지는지 6.5, 6.1 갈지 이 부분까지만 여러분들 내일 체크하시면 돼요. 트루플레이션이 뭐죠? 똑같이 그 CPI를 예상하는 사이트인데 네. 훨씬 더 광범위하게 조사하는 사이트입니다. 저는 뭐 그러니까 지금 이제 말씀하시는 게 틀으라 그래서 지금 내려가고 있다는 걸 네네. 보여주시는 건데 여러 가지 솔직한 얘기로 내려갑니다만 교수님 내려갑니다만 네. 이게 최근에 상승분이 일부 좀 반영된 게 아닌가 그렇죠. 선반영이 시장에 그렇죠. 얘기하죠. 네. 그것도 한번 감안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맞습니다. 그래서 예, 예. 특히 어제 오늘 올라간 거 있지 예. 않습니까? 예. 그런 상당 부분이 선반영됐다 보고 있고요. 예. 질문하신 건 이제 트루플레이션 이제 몇 번 보여드렸는데 다시 한번 설명드리면 트루플레이션은 인공지능으로 미국의 상품 서비스를 만여 개 항목을 매일매일 짓게 합니다. 오. 매일매일 짓게 하고 두 나라만 발표합니다. 주께 영국이랑 미국 두 나라만 하기 때문에 이것도 여러분들이 구글에다가 바로 트루플레이션 하면 대시보드란 말이 옆에 써질 겁니다. 구글에서. 그러니까 트루플레이션 대시보드라고 치면 딱 나오고 여기는 한 8개 항목으로 서브로 나눈 거기 때문에 여기도 다 모든 항목을 보입니다. 이건 매일매일 나오기 때문에 이것도 여러분들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한편 이제 월가의 시각에서는 오늘 제프리 군드라 형님만 잠깐 말씀드리겠는데요. 군드라 형님은 이제 아시다시피 작년 하반기부터 미국의 채권을 많이 베팅했습니다. 이번에는. 그래서 금리가 떨어지는 쪽에 베팅하는데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도. 미국의 장기국채 이번엔 30년 이상짜리 얘기하고 있는데요. 이분 말대로 금리가 이제 장기적으로 떨어지면 장기국채는 뭐 대박 날 수 있겠죠. 어찌됐건 미국 장기국채가 큰 폭 상승할 것이다. 그러니까 이거는 가격이 오른다는 얘기입니다. 금리가 떨어진다는 얘기고요. 미국 달러가 그러면 하락하겠죠. 하락한다는 얘기를 하고 있고요. 이분도 역시 어제도 제가 유럽이나 중국 말씀드렸지만 비미국 주식, 미국 사람들 입장에서 보면 인터내셔널 주식을 특히 이머징 마켓에서 사라는 주장도 있다는 것도 참고하시라고 오늘은 월가 시각이 한 분 위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자, 이번에는 특징적인 종목 볼 텐데 와, 이 기업이 어이구, 사상 최고가라뇨. 사상 최고가. 어제 저희가 유럽 얘기 잠깐 오. 했었잖아요. 유럽 주식 얘기. 예. 근데 이 종목 누가 사는 겁니까 도대체? 저는 안 샀습니다. 비싼 거를요? 저는 안 네. 샀습니다. 루이비통 뭐 헤네시. 네. LVMH가 사상 최고가라고요? 네. 아시다시피 LVMH는 이제 그 유럽에서 그 시가 중에 가장 큰 회사가 되겠고요. 어저께 보였던 VGK에서도 탑 5에 네 번째가 다섯 번째 많은 주식으로 알고 있고요. 여기 이제 좀 회장님이 어찌됐건 일론 머스크를 저 밑에 두고 이제 또 돈 많은 분으로 다 최고 수준에 올라가 있잖아요 지금요. 네, 그렇습니다. 일단 그런 분인데요. 두 가지죠. 결국 미국인이 작년 하반기 연말에 유럽에 엄청 놀러 갔다는 겁니다 지금요. 그래서 소비를 한 거고요. 거기다 이제 중국의 리오프닝이 시장에 반영되고 있다라고 보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제도 말씀드렸다시피 LVMH가 속해 있는 걸 뭐로 하시건 직접 하시건 간에 다양한 방법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열린 마음으로 좀 보시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겠고요. 그런 관점에서 한 종목 그런 관점에서 보면 테이퍼스트리요. 어저께도 보여드렸는데 코치가 있고요. 코치 그리고 케이트 스피드 이런 라인들을 갖고 있는 곳인데요. 좀 많이들 사는 모양입니다. 이것도요. 코치 이런 것들요. 에르메스도 그래요. 에르메스. 네, 그렇죠. 예. 그리고 참고적으로 보면 그 앞서 보였던 LVMH에서는 수많은 브랜드를 갖고 있는데요. 그쵸. 저는 이제 그 브랜드가 잘 모르죠. 제가 제 돈 내고 사본 적도 없으니까요. 루이비통, 디올, 예. 여러 가지 있죠. 근데 지금 가장 핫한 브랜드가 모르겠어요. 그 안에서 값은 모르겠는데 루이비통이랑 크리스탄 디올이 뭐 가장 핫하다고 합니다 지금. 이게 MZ 엄청나게 팔린다. 세대들이 엄청 사고 또 중국 분들도 어. 루이비통 좋아하잖아요. 루이비통 똥 중에 가장 비싸다. 그리고 들어와서 방송 못하겠습니다. 코치를 좀 말씀드렸는데 코치는 많은 분들이 여돈앵커 어떻게 생각하세요? 코치라는 브랜드요? 제가 이제 코치를 대학교 때 이제 어머니께서 선물해 주셔가지고 들었는데 네. 이게 약간 이제 중가 중에서 좋은 겁니까? 비싼 거죠. 아, 비싼 예, 겁니까? 중가, 그러니까 저가는 아니고 중가 돼서 이제 미국 중산층 분들이 좀 이렇게 편하게 캐주얼하게 드는 그런 명품 브랜드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네, 맞아요. 그래서 있는데 제가 왜 말씀드리냐면 제가 요번에는 못 봤는데요. 네. 제가 2년 전에 미국에 어디 한번 갔다가 미국에 어디 몰에 갔는데 코치를 했는데 갔어요. 근데 거기 갔더니 그때 무슨 날인지 모르겠는데 중국 사람이 아니라 베트남 분들이 있죠. 베트남 분들이 뭐 단체로 오셨는 뭐 그런 모양이에요. 네. 근데 거기 있는 물건이 다 동난 걸 제 눈으로 목격한 적이 있거든요. 근데 어찌됐건 테이퍼 스트리트 지금 살아있다라고 일단 보여드리겠고요. 네. 에스테로드요 살아있죠.
이게 결국 다 중국이라든가 이런 쪽의 소비의 제품과 영향이 있다는 걸 제가 말씀드린 거예요. 주가가 살아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죠. 주가 살아있다는 거죠. 네네. 주가 살아. 예. 다음은 테슬라죠. 오늘 텍사스의 기가팩토리 확대도 얘기했고요. 네. 골드만삭스의 스타픽을 제휴하겠습니다. 근데 스타픽을 제휴하는 데는 워낙 많긴 한데요. 흘릉이런 거가 이제 여러 번 그런 얘기가 있었는데요. 블룸버그 발 보도가 또 나왔는데요. 인도네시아의 기가팩토리 건설을 예비 협의가 거의 타결되고 있다. 우리나라 그러니까 예비 협의의 타결이 뭔지 모르겠는데 예, 이런 거가 좀 있다는 것도 참고하시면 좋겠고요. 역시 오늘도 주가는 3.6% 정도 반등이 있고요. 홀 브라더스는 지금 기억하시는 계시겠지만 베런스에서 올해의 주식 10개 중에 하나를 선택한 주식인데요. 뱅크 오브 아메리카에서 중립으로 매수 올려놨고요. 어찌됐건 금리가 조금씩 앞으로 내려갈 수 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결국은 모기지금도 조금 내려갈 수 있다. 여기 엄청 비싼데 금리가 높아 있는데 이런 것 때문에 것으로 얘기하면서는 홀 브라더스를 얘기했다는 것도 참고하시면 좋겠고요. 네. 시장 몇 가지만 더 보겠는데요. 그 익스피디아에서요 여행주를 좀 지금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오펜하이머를 매수해서 중립을 올렸고요. 오펜하이머에서 익스피디아를 매수해서 중립으로 올린 거죠? 네, 그 부킹홀딩스를 탑픽으로 제시했다는 것을 보시면 되겠고요. 다음은 요즘 이런 거가 나이키발 그런 신발 운동화 라인이 엄청 잘 나가고 있거든요. 네. 나이키가 21일 날 실적 발표한 이후에 그냥 계속 뽑고 있지 않습니까? 역시 그것도 중국의 효과가 있다고 봐야 되는데요. 1.6% 올라갔고요. 네. 룰루레몬 이제 실적에 경고를 했지만 결국 갭을 다 맺고 가는 분위기라고 있어요. 다음은 데커사우트에서 어그 얘기하면서 제가 호카 말씀드린 적 있잖아요. 네. 이거 난리나게 지금 가고 있습니다. 올라가고 있습니다. 저 호카 근데 신발이 약간 신기하게 생겼네요. 굽이 되게 호카는 높네요. 아마 미국에 계신 분은 많이 아실 것 같고요. 미국의 젊은 사람들한테는 지금 핫한 것 중에 하시죠 지금요. 하여튼 이런 거 같은 그런 게 되게 하나 더 보여드릴까요? 네. 이 혹시 그 WWW라는 브랜드 아세요? 신발 아시죠? 울버린 월드와이드라는 거. 울버린 월드와이드. 몰라요. WWW인데 이 아래 보면 브랜드가 많이 있는데 이 중에서 가장 그 요즘 핫한 그 브랜드가 사코나라는 브랜드입니다. 운동화 브랜드거든요. 파타고니아도 여기 가지고 있네요? 네, 사코나 아시죠? 네. 몰라요. 이게 지금 주가가 막 살아나고 있거든요. 하여튼 요즘은 운동을 해서 그런지 어떤지 모르겠지만 그러네요. 여튼 이런 주식들 지금 살아있고 이런 것들이 결국은 이미 소비재거든 전부 다요. 네. 최근에 이미 소비재 반등에 이런 것들이 주역이다라고 일단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예.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오르고 있는 종목들을 이렇게 쫙 봤는데 소비를 다들 많이 하고 계시긴 한가 봅니다. 특히 비싼 물건을 많이 사시네요. 네. 사치품들. 네. 그들은 여기 보면 댓글에 보면 해외에 계신 분은 호카, 사쿠니 엄청 얘기하고 계시잖아요. 아시네요. 그래요. 네. 호카는 우리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셔서 저도 알게 됐고 SNS에서도 미국에 있는 지인들이 호카 신발 좋다고 얘기를 하는데 사코니는 저 처음 들어봤거든요. 사쿠니는 저희 지인이 산다고 해서 저는 알고 있었거든요. 네. 하여튼 이런 것들이 하여튼 전부 다 이미 소비재라는 것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미 소비재에서 주가의 상승이 나오고 있고 소비가 늘어나고 있다는 예. 소식까지 전해드렸습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오늘도 캐나다 현지 연결해서 이야기 들어봤고요. 미국 주식에 비치다 이항영 전문위원 함께했습니다. 위원님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